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반등 의미 그리고 어떤 종목에 있어서 더 강할까 이 부분 얘기 나눠볼게요. 자,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그리고 MTN 차용주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현재 그래도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좀 삽니다. 이제 쭉쭉 계속해서 우리 7월 말 8월 초까지 이 흐름이 연이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실지 좀 궁금한데요. 이 가운데 이 지금 외국인이 끌고 있는 시장이어서요. 외국인이 뭘 빼고 뭘 사는지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외국인 순 매도 상위입니다. 외국인이 물량 매수입니까? 예, 외국인이 매수로 바꿔주세요. 외국인 순 매수 상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쌈바, 와, 진짜 오늘 100만 원 가냐라고 하면서 지금 차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단에 자리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봅니다. 금융주도 오늘 오전장부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좋고요. 신규 상장, 산일전기까지 보여집니다. 일부 종목들 확인이 되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랜만에 양 종목이 같이 순 매수단에 이름 올리고 있어서요. 이 부분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테크주 지배력을 두고 지금 월가에서부터 설왕설래 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좀 들어온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조정에 있어서 이제 걱정을 멈추고 다시 윗방향으로 갈 수 있다. 심지어 빅테크의 실적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가. 그렇다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만족할 만한 정도의 긍정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만족이란 것은 전고 부근까지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이 사실 2주 동안 조정을 받았죠. 예. 뭐 말씀은 조정이라고 제가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조정이 아니라 거의 대폭락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큰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많이 후퇴를 했다 보니까 매수세가 다시 한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한번 반발 매수세가 이제 좀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게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 연속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여기에 이제 구글이 실제로 실적을 상당히 좋게, 그러니까 알파벳이 실적을 상당히 좋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I 사업이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런 인식이 되면서 뭐 빅테크주들이 또 같이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이 사실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생각보다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공포감이 더해지다 보니까 지금 2주째 넘어서 3주가까지 아직까지 공포 장세가 완벽하게 회복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뭐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했던 SNS텍 같은 기업도 뭐 순이익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37%가 성장을 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룬데도 불구하고 뭐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일단 뭐 빨간불을 킨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우리가 갈 길이 좀 멀다는 면에서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 상승이 지금 두드러지는 않지만 지금은 좀 더 호흡을 길게 가다듬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에 있어서도 뭐 방향성은 잡을 수 있지만 그 레벨의 위치는 만족할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판단을 내려봐야겠습니다. 사실 업황 사이클이 계속된다면 전고 뚫고 쭉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논해도 참 기분 좋을 텐데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약도 걸려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YC의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차 의원님, HBM용 테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레거시단이 아니라 HBM 쪽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퀄을 통과해야 공급해야 할 물량이 좀 늘어날 거긴 한데요. 근데 이미 이전부터 YC는 테스터 납품하지 않아도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 공시와 함께 뭐 상한가 도전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YC 같은 경우 그 이제 납품에 대한 공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스트 장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에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한미반도체는 테스트 장비가 아닙니다.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 이제 고용이라든지 YC 같은 경우가 테스트 장비인데 우리가 이제 그 TC 본더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미반도체가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혹자는 오늘 YC를 한미반도체에 비유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직접 그 제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미반도 저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고리를 꽂아서 이제 약간의 틈을 주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접착제를 붙였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해결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고 이제 테스트하는 장비죠. 자, 테스트하는 장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금 자 우리가 이제 TC본더 부분에 있어서 이건 기술 들어가기 때문에 물건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죠. 테스트 장비는 라인당 몇 개가 들어가면 이제 그걸로 끝이죠. 그다음에 물건이 대량 생산돼도 거기서 이제 AS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기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HBM 생산해야죠. 해야 되고 지금 이제 HBM3는 통과됐지만 3를 통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좀 기준점을 제대로 잡는다라면 이 업황은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이닉스는 내년까지 이제 그 계약 물량이 끝났고 삼성전자는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근데 주가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나타내는 거죠. 더군다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기에 이제 외국인 수급까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저랑 방송할 때는 외국인들이 팝니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 시장의 반응을 이제 전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산업은 여전히 사이클이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팔자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잉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청바지 예산은 여전히 모아가자라는 네. 전략이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만 나름대로 등락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가 장비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YC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오늘 상한가를 못 들어갔다라는 것은 일부 투자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 이게 정말 한 방이 되려면 직전 고점이 없었어야 돼요. 근데 바로 직전 고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직전 고점이 없었다면 저는 상한가 오늘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상한가 부분까지 가니까 직전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이 물량을 좀 소화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YC가 올라가려면 내일 모레, 내일 수요일 정도까지 강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우리가 장비주와 부품주는 부품은 소모성이지만 장비는 한 번 들어가면 로봇주들의 단점이 그거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오래 쓴다. 이게 단점 아닌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핸드폰은 2년 만이라도 바꾸지. 참 이런 장비주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한미반도체와 비교를 한다라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6월 13일에 전고 22,950원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18,690원 자리죠. 이미 앞에 산이 있다라는 점에서 매물 벽에 가로막힐 위험 또한 있다라는 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GST와 같은 이런 액침 냉각도 일부 좀 움직임이 있길래 YC 공시 이후에 다시 이게 불씨를 던진 걸까요? 아니면 뭔가의 스토리상 엮이는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김덕구 대표님? 일단 뭐 유리기판을 비롯해서 뭐 지금 네. 거론된 섹터들은 사실 지금 테마 자체가 좀 잊혀진 게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유리기판이 한참 이제 붐이 있었던 것도 4월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한 이후에는 뭐 그동안에 이제 유리기판주 간다 얘기했지만은 사실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손바뀜만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뭐 이제 계속 유리기판주가 커진다라는 기대감은 계속 커졌는데 네. 실제 여기에 대해서 적용 시점을 좀 해석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로 좀 손바뀜이 많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 뭐 다음 주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면 누굴 사도 문제가 없는 시장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이렇게 종목별로 지금 순환이 그러니까 계속 같은 섹터 내에서 종목 순환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섹터가 아직까지는 뭐 확신할 수 없다라는 입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HP 테크놀로지가 오늘 이제 10% 가까이 상승을 해서 뭐 탄력이 좀 크니까 의미가 깊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7월 9일자에 이 HP 테크놀로지가 4,600원이었습니다. 4,660원인데 거의 뭐 2,600원, 2,700원까지 쭉 받았다는 점을 봤을 때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다만 우리가 그래도 이런 어떤 이제 테마들, 섹터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뭐 대표적인 HBM 테마가 이렇게 급등 급락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유리기판이라든가 어떤 좀 상대적으로 조명을 좀 덜 받던 섹터가 그래도 이렇게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이 어느 정도 공포 장세만 회복이 된다라고
된다고 하면 다시 거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단 상승 자체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상승을 빌미로 유리기판 섹터가 이제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조금 과잉 해석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그냥 사실상 기술적 반등 자리, 오늘 반등장에 같이 색깔 컬러를 맞춘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최영주 의원님, 그러면 지금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은 이제 어느 정도 잡혔네. 그럼 나 반도체를 한번 차익했는데 이제 지금 다시 진입해 볼까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그러면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라고 말할 부분이 있나요? 일단 뭐 중심이 잡혀야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뭐 목요일 날 어떤 분이 18만 원 부분 오면 사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19만 원이라면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5% 빠질 거면. 근데 벌써 5천 원 올라버렸잖아요. 기다리는 18만 원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렇다면 이게 중심이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결국 횡보해야죠. 지금 여기서 횡보해서 20만 원대 안착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업황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액침 냉각, CXL 뭐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네. 다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가 안착이 되고 나면 근데 지금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바이오와 반도체가 관심에 있다는 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지금 액침 냉각과 CXL이 또 돌잖아요. 또 도는 건 이건 계속 돌 거예요. 계속 돌다가 결국 돌지만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진 못하죠. 근데 고점에서 가려면 하이닉스가 25만 원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다라면 계속 이 순환매가 돌면서 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도 오늘 순환매가 돌잖아요. 거기서 많은 것들이 오늘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돌잖아요. 비만은 좀 빠지고. 그러면 여전히 시장에 관심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외 쪽에서 보면 조선 쪽은 나중에 나름대로 피팅 쪽이 분다하더라도 그건 이제 다른 이슈라 하더라도 네. 그 외에 다른 쪽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런 것들은 그 종목만 중심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핵심이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핵심이다. 그러면 대장주가 있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한 건을 말씀드리면 삼바가 확실한 네. 대장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도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끊어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CXL이 차게 나온다. 우리가 이제 액침 냉각이 앞으로 주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보면 그거 믿고 들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괴롭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상반기가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순환매가 도는 주기도 빨라지겠고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도 왜냐하면 산을 만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돌파할 때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는 만약 좀 호흡을 좀 짧게 가는 것들이 현실성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횡보닉스 쪽에서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도체 단에 있어서 흐름을 만들어지는지 체크가 필요한 구간이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대장이 확실하게 열일해주고 있는 쪽은 제약바이오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제약바이오 얘기 한번 해볼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3만은 100만 원이 넘는 거냐. 정말 폭발적인 시세가 무섭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장주가 살아있을 때 외국인이 이렇게나 많이 사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는 거죠. 김덕호 대표님. 지금 제약바이오단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워낙 갈래가 참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좋대, 금리 인하 수혜래라고 했을 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당연히 제약바이오는 뭐 제가 어떤 키워드를 말씀드려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약바이오에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징이 뭐냐면 어떤 신약 쪽에만 집중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제약 제품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시장 장악력을 접근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나머지 다른 분들은 뭐 CMO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품 양산 쪽에서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이오주를 하시는 분들도 다 성향이 다 다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일단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계속 이제 주목을 했던 섹터 중 하나 그리고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이 CMO입니다. 그러니까 CMO, CDMO 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뭐 중국의 우시 바이오가 사실은 뭐 주가가 좀 급락을 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미국과 이제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들이 나올 것이냐 이제 해석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는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만일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던 메디케이드를 한 번에 무산시킨다? 불가능할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저소득층들에게 필요한 거는
비싼 미국 의약품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효력을 낼 수 있는 저가의 의약품들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넓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상원의원에서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거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한 이제 많은 제품들에서 규정 완화를 이제 진행해 달라라고 지금 이제 상원에서 이미 통과가 된 상태예요. 네. 이런 것까지 봤을 때면은 일단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기존의 메디케어를 이제 지지하는 부분들에서는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건 CMO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가정을 하더라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당연히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키워나가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CMO를 맡기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에 공장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 CMO 부분을 좀 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오늘은 뭐 CMO 쪽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맞습니다만은 지금 뭐 신약 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기준들도 분명히 많죠. 오히려 금리가 높을 때는 신약 후보 물질이라든가 어떤 마일스톤 이런 테마들이 달리게 되면은 주가의 상승은 좀 더 탄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과연 이제 9월에 정말 2회 정도 인하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차라리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좀 굵직한 CMO 기업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지금 이제 막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쪽은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그죠? 박수 뚫고 다시 한번 행진 중이니까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내가 없는데 이제라도 볼 게 뭐가 있을까라는 키워드 얘기하고 있었고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빨리빨리 볼 수 있는 성향인지에 따라서 키워드는 CMO단 그리고 CDMO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언급 주셨습니다. 차 의원님 그러면 진짜 제약바이오는 리딩하고 있는 종목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알테오젠이 상반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를 개별적으로 개별 플레이성 재료로 끌었다면 지금도 강하거든요. 근데 삼바도 셀트리온도 같이 끌어가고 있는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바이오 자체 내에서 수급 이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른 데서 오히려 돈 빼서 이쪽으로 다 몰려 들어오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삼바인 거예요?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삼바 같은 경우 이제 저도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삼바를 얘기했습니다만 삼바는 80만 원을 넘지 못했었죠. 근데 이제 드디어 80만 원을 가볍게 넘어섰고 이제 어느덧 9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출이 2조를 이제 달성을 했죠. 우리가 이제 대기업들이 바이오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게 제약바이오가 돈으로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돈으로 되는 건 아닌데 그 사이에서 이제 CDMO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TSMC를 만들어낸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삼바가 드디어 이제 매출 2조를 찍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여전히 굉장히 이제 이 흐름들, 그러니까 결국 삼바가 영원히 80만 원이라는 생각보다는 드디어 매출이 뚫음으로써 이것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다라고 보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바 밑에 똑같은 차트가 뭐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그 밑에 똑같은 차트가 뭐죠?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한미약품. 그다음에 이제 SK바이오팜도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면서 다시 또 고점을 뚫고 갑니다.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바이오는 투자하는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네.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대형주들이 묵직하게 끌고 가다 보니까 더군다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 밀리지 않고 있는 역할로서 나름대로 보조적인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고 봐야죠. 지금은 여러분들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삼성 하이닉스를 25만 원대 매도를 한번 권해드린 이후에 지금 대세는 바이오예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산업이 흐름이 가지만 주가가 가장 먼저 선반영됐던 건 반도체라고 보고 이제 그 실적을 반영하면서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이 저는 바이오라고 봐요. 따라서 이 바이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에 확실한 중심이다라고 본다라면 이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다른 것들 있죠. 현재 근데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지만 신약이나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리스크가 크지만 안정적으로 이들이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제 또 의미용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더군다나 차트가 하루에 쑥쑥쑥 솟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요전에 올랐던 게 뭐죠? 실리콘2 같은 경우죠. 안정적으로 화장품이 한번 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개별 종목과 이제 상반기 때 수익을 못 내셨던 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마음이 굉장히 급해질 거예요. 상반기 때 내가 수익을 못 냈네? 자꾸 끊어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길게 갖고 온 것보다 수익이 못 했네? 이제는 묻어둬야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끊어치기를 해야 될 장이고 여기서 서두르면
두 번 꼬입니다. 처음에 상반기 때 끌고 왔어야 되는 걸 못 끌고 간 상태에서 여기서 끌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해지면 사람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들이 지금 현재 손해를 극심하게 볼 게 오히려 7, 8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심을 잡고 자 정리하자면 제약바이오 지금 현재 시장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승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반도체는 오히려 조금 8월 중순부터 적극적인 횡보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서두르시다가는 두 번 다 엮일 수 있다라는 점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차 의원님 의견에 따르면 일단 바이오가 다시 주류로 이동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포트가 그렇다면 일단 그건 오케이인데 바이오는 그런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8월 중순 횡보 이후의 움직임에서 다시 포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으니 그때 또 프로의 시선에서 그 비중 다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바이오는 워낙 이것저것 잘 가서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오늘 또 다르게 테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간 좀 조용했거든요. 근데 아람코라는 기업의 이름을 보고 다시 한번 동해가스 유전 관련한 종목 움직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이 좀 다시 담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김덕구 대표님 기술적 자리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리긴 진짜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오늘 또 오르긴 진짜 많이 올라요. 일단 뭐 어떻게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뭐 정부가 판을 키운 도박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기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안 나오게 되면 정말 그만큼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의 속도가 여지껏 어떤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게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도 그만큼 편승이 되면서 주가도 급등급락을 좀 많이 반복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한국가스공사 6만 4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3만 8천까지 거의 뭐 반토막까지 났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주목해 봤을 때 일단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의 이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빠르면은 이제 올해 연내에서 이제 투자 주관사를 이제 다음 달 말에 이제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진 기지로 삼을 수 있는 게 이제 신부산항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시초 탐사에 대해서 이제 선박들을 좀 운영하는 계획까지 지금 설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일단 테마 자체는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테마에 대해서의 거래가 이제 과거처럼 이제 몰리게 되려면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시장이 계속 안 좋아야 됩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다 빠질 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거래가 몰리기 때문에 주가는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정말 긍정적인 거래라고 보기엔 좀 힘들겠죠. 차라리 뭐 만약에 석유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가가 더 갈까요? 아니요. 그때는 더 빨리 팔고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봤을 때 일단 테마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거래가 유입되는 이유가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면은 뭐 오늘 꼭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차라리 정말 내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기업은 사실 S-오일이지 않겠습니까? 뭐 S-오일이 우리나라 기업인가요? 뭐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다. 네, 지분의 거의 대부분이 아람코가 갖고 네. 있죠. 자, 근데 아람코도 이번에 지금 입찰을 해서 사업을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면은 그럼 아람코 입장에서만 대박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 밸브단이나 강관 이런 테마성 종목만 좀 움직였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거래 자체는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은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프로와 함께 여러 가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군 점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